안녕하세요. 나스틱 서치코의 김병준입니다. 작년에 참석하신 분 손들어 주실 수 있나요? 네. 오늘 온라인으로는 몇 분 정도 오셨나요? 천안에 모여있는 곳에 지금 연결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서울 분들은 온라인은 네. 녹화를 하고 네. 네. 뭐 지금 벌써 2년 차죠. 저희가 처음 뵌 게 3년 전이니까 이제 좀 긴 시간 저희가 행사도 진행하고 있고, 제일 아쉬운 건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어요. 저희가 사실 뭐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팀 프로젝트도 진행하면 사실 온라인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가 멘토링을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기술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산 전공을 하시거나 IT 쪽을 염두에 두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직업이 있는데 그 직업 중에 저하고 핏한 직업이 어떤 직업일까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저의 첫 번째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엔지니어 경험이 있었고 지금은 IT 세일즈를 하고 있지만 직업의 만족도는 사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거든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게 뭐 행복하다, 뭐 출근하고 뭐 회사 가고 이런 게 전혀 힘들지 않다 이런 느낌이 사실 저도 학생 시절을 겪긴 했지만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고객을 만나고 미팅을 하고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이런 그 시기가 저한테 오는 게 맞나? 제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선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과분한 일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엘라스틱에서 이런 뭐 행사도 준비하고 상강대 쪽에서 많이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서 한 2년 가까이 저희가 진행을 해왔고 점점 더 탄탄해지는 행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여해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뭐 활동들 보면서도 저희가 점점 더 그러니까 이런 아웃풋이라던가 저희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들은 사실 종민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한 10번 가까이 진행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사골처럼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는데 조금 달라진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제가 좀 바꿨는데 당연히 안 되겠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저희 같은 솔루션이 왜 갑자기 이렇게 각광을 받고 이제 관심을 받고 기업들이 선택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다른 솔루션들 오라클이든 뭐 시스코든 HP, IBM 쟁쟁한 솔루션들이 많지만 왜 저희 같은 일러스틱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갑자기 관심을 받고 학생들이 이렇게 학기 중에 공부하면서까지 이런 걸 해야 될지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결국에는 더 이상 뭐 자원을 파서 땅 파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이게 첫 번째일 거고요. 저희가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저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 자체가 기업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얼만큼 데이터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밸류를 만들어내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가 사실 흩어져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의 몫이 될 거거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제가 검색을 얼마나 많이 할까. 어플리케이션 키고 내비게이션 키고 맛집 뭐 저녁 예약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한테 카톡 보내주다가 정보가 필요하면 검색해서 보내주고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예전에는 사전을 찾아보거나 뭐 신문을 찾아보거나 스크랩했던 걸 주거나 이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전달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어플리케이션 한번 켜보고 네이버, 구글 켜보면 저희가 전달하는 정보의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합치게 되면 하루에 저희가 검색하고 저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의 양 자체가 가능이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나셨거든요. 저나 뭐 종민님이나 여기 계신 교수님들은 저희는
진짜 실체가 있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실체가 있는 물건들을 다뤘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실체가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경험해 보셨던 세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세대 자체가 다르고 저희가 만나는 환경 자체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여러분들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니까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오셨던 환경이나 이런 경험들을 사는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태까지의 경험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한테 뭐 빚을 졌다, 저희가 뭐 도와드린다 이런 것보다는 서로 세대가 다르지만 그냥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IT 엔지니어 수급과 플랫폼 상관관계 이런 것들은 뭐 보여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IT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세대가 바뀌고 저희의 환경이 바뀌는데 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이런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중요해지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의사, 변호사,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자 들어가는 사람이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중요했었고, 저희같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은 훨씬 더 비싸진다. 근데 이게 비싸진다라는 개념보다는 그냥 가치를 재평가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도 중요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냥 뭐 흔치 않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요즘에 나오는 이 IT 엔지니어, 이런 무형의 자산들을 실체가 있게 만드는 사람들, 그렇게 IT로 다시 구성하고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가치가 폭등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위한 그런 시스템들이 대부분 여태까지는 기획자들이 이제 독식을 했다면 IT 엔지니어들이 그런 것들을 양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개발자가 중요해졌다라기보다는 기획할 수 있는 개발자, 아니 이거를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자가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든 IT 개발자가 비싸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아직도 연봉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렇게 좀 처우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 개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많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공부들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어라던가 뭐 이런 배우고자 하는 의지라던가 여러 환경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아쉽겠지만 그런 것들을 끌어줄 사람만 있다면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죠. 결국에는 이런 플랫폼들은 아이디어를 실체가 있게끔 만들어낸 거고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발자 관련된 내용들은 뭐 너무나 많죠. 네이버만 보더라도 뭐 주식을 얼마 준다, 뭐 스탁옵션의 연봉이 얼마고, 처우가 어떻고, 복지가 어떻고, 그런 것들은 네,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 회사가 뭐 천년만년 잘 될 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끝물이다, 뭐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처우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몸값이 중요한 거지 연봉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의 연봉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 하는 사람에 대한 그냥 처우 정도예요. 아, 이 정도 하면은 한 1억 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은 한 2억은 줘야 돼. 사람에 대해 가치를 매기는 것과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연봉 받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거를 좀 착각을 많이 하세요. 대기업에 가가지고 연봉을 많이 받는다. 그 연봉은 대기업이 주는 저에 대한 기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연봉, 몸값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더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을 갖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에 따라서 매겨지는 값어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연봉보다는 몸값을 올리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과거에 이런 뭐 경험들은 저는 엑셀 세대였죠. 네, 그렇죠. 저희는 엑셀 세대였고요. 피벗 매크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었던 게 피벗 매크로 정도 되고요. 거기에 최근 한 5년, 10년 전부터 BI 뭐 이런 시각화 툴들이 나오게 됐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편해지고 쉬워지고 하지만 결국 이 데이터들, 그러니까 엑셀이든 피벗이든 뭐 BI에 넣어야 되는 데이터를 누가 만들어내냐, 이 데이터가 진짜 믿을만하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BI까지 가게 되고 피벗 매크로를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있어요.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저 피벗 매크로를 만들었던 사람이 혹시라도 나가면 어떻게 되냐. 그 BI를 잘 만들고 시각화를 잘하는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솔루션들 보시면 네, 오픈소스 저희가 시작했던 것처럼 엘라스틱이나 뭐 몽고DB나 카프카 같은 오픈소스들이 있고요. 거기에 그 소스들을 기반으로 여러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저희 솔루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스노우플레이크, 사스 플랫폼처럼 이 데이터들을 서비스를 입혀서 나가는 사스 형태가 되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AI든 딥러닝이든 빅데이터를 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AI,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것들을 하려면 구부담부터 하셔야 돼요. 저희가 항상 신입사원분들이나 인턴 하시는 분들하고 괴리감이 있는 게 뭐냐면 전 머신러닝 하러 왔고 저는 딥러닝을 하고 싶고 그런데 기본기나 뭐 파이썬이나 저희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저희는 그걸 알려드릴 수 없어요. 그거를 알려드리는 순간 저희가 드렸던 연봉과 같지 않고요. 그거를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이 사회에서 제 몸값을 할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머신러닝, AI, 딥러닝 저희가 얘기하는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시대를 바꿀 만한 그런 기술들을 쓸 때쯤이 되면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오려면 앞에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라던가 네트워크라던가 학교에서 배우시는 이런 기본기들이 탄탄해져야 그 위에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도 그렇고 종민님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결국에는 그 개발을 하고 밤을 새고 이 프로젝트가 잘 되네 안 되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실 때 누구도 답을 주지 않거든요. 제가 그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뭐가 제일 어렵고 뭐가 제일 쓸데없고 뭐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가치 있는 일인지는 본인밖에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그 이유고요. 결국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하고 각자의 롤이 있고 이 롤에 맞게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분담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우치지 않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오픈소스가 좋고 데이터 플랫폼이 좋고 사스가 좋다는 걸 이해하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몸소 느끼셔야 저 사스가 진짜 값어치가 있구나. 저 솔루션이 왜 비싼지 알겠다. 이런 걸 느끼실 텐데 저거부터 막 보시면 사실 다른 것들이 눈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엑셀을 안 쓰실 것 같잖아요. 엑셀만큼 또 편한 게 없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좀 플렉서블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가지셔야 되고 그것들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판단력, 그러니까 어디서든 이 솔루션이 여기에 제일 적합해,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그런 판단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서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기술 지원 같은 것들이 나왔고요. 저희처럼 이 플랫폼 서비스에서는 고객들이 하나하나 문제를 갖고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결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결국에는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게 있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반정형,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가 있는데 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형 데이터는 자주 변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저희의 주민번호, 회원 정보, 상품 정보 정도들을 저희가 정형 데이터라고 할 텐데 저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수집하고 프로젝트를 하는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 중심이거든요. 그 이유가 많이 흩어져 있고 많이 발생하지만 아직까지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정형 데이터는
전통적인 회사들은 많이 갖고 있어요. 롯데, CJ, 뭐 이마트,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개인정보에 엄마가 몇 시에 마트를 가는지, 얼마를 긁는지, 그리고 어떤 물건을 사는지는 웬만한 그런 리테일 회사들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팡한테 안 돼요. 아무리 과거에 전용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도 마켓컬리한테 안 되고 쿠팡한테 밀리고 굉장히 후발주자들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근데 그 이유가 과거에 집착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아서예요. 이 비정형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가치가 있겠지만 사실 저 데이터는 너무나 많은 양을 갖고 있고 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예전에 과거에 좀 그 영광을 누렸던 회사들은 저 데이터의 값어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는 마켓컬리나 쿠팡이나 오늘의 집이나 새로 나온 플랫폼들은 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중요성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어느샌가 역전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다시 이마트라던가 여러 롯데마트도 그렇고 편의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시 기세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당분간은 그 흐름은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경험해보는 게 저희 이제 데이터 콘서트의 핵심일 것 같고요.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해보면 정형도 무시할 수 없고 비정형은 모으고 싶어도 이게 방법이 또 마땅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형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이라는 게 있어야 저 비정형 데이터를 모을 수도 있고요. 사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모은다고 하더라도 잘못 모으면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술을 배우고 저희가 멘토링을 통해서 비정형 데이터를 가치 있게 만드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가 정말 가치 있다 그러면 정말 잘 된, 그러니까 웰메이드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정형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규격이 있는, 형식이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언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보는 플랫폼들 많이 있잖아요. 우버, 틴더, 인스타카트 이런 외국 회사의 어플을 보여드린 이유가 한국 회사는 허락을 해주지 않아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샘플을 보여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려면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경쟁사에 유출될까봐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는 조금 더 풀려있는 게 어차피 너네는 내가 알려줘도 못 따라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오픈해주고 오픈 디스커션 많이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에 조금 아직은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리지만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모바일에서 시작되는 플랫폼들은 진짜 비정형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죠. 우버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드라이버를 한 명 지정하기 전까지 엄청난 데이터가 쌓입니다. 틴더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 보여드린 이유가 요즘에는 웹페이지 잘 안 만들어요. 모바일로 시작해서 필요하면 웹페이지를 가거든요. 근데 모바일에서 시작하게 되면 웹이 없다고 해서 비즈니스가 어렵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저희가 마켓컬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검색 시스템이 먼저 생기죠. 상품을 검색하는 플랫폼이 생길 거고 그런데 상품을 검색하는데 얘가 몇 초 걸렸어. 얘가 이 버튼이 여기 있으니까 잘 안 눌리는 것 같아. 그리고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결제하는데 얼마나 걸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개발하는데 다 반영이 될 거고 저희가 그 클릭하고 몇 초 만에 주문이 됐고 주문하고 승인 떨어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얘가 주문 실패가 됐는데 얼마나 이탈을 했고 사람들이 이 결제하는 과정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다 로그를 쌓게 되고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들어왔는지 구글에서 들어왔는지 어떤 어플 타고 들어왔는지 광고 클릭해서 들어왔는지를 다 로그를 수집해서 어디에 마케팅이 제일 적합했는지를 판단하는 데이터도 다 LS에게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데이터들을 가치가 있게 되면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이터를 다 구분을 해놨어요. 이 식품을 만드는데 원재료가 뭔지를 다 구분해놨거든요. 땅콩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마켓컬리 앱을 설치하고 로그인을 하면 땅콩이 들어가 있는 상품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초반에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포함해서 정형 데이터가 다 인덱싱, 이 스키마 구조로 다 하나하나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필터를 걸면 계란 싫어하는 사람, 야채 싫어하는 사람, 양고기 못 먹는 사람은 제가 원하는 상품을 굳이 안 봐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한테 추천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의도를 점점 이제 스무고개처럼 찾아가는 거고요. 처음에 어느 정도 힌트를 주면 이 앱은 저한테 특화된 앱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 아이디어를 짜서 이 앱에 녹이게 되면 이 데이터는 정말 가치 있는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검색, 개발, 로깅, 분석, 보안까지 쌓이게 되면 사실 이 앱은 최강 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은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거고 이 데이터는 팔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카드사라든가 통신사가 이 판매 데이터를 독식했지만 이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가지 팔 수 있는 데이터를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데이터를 누가 접근했는지, 이 데이터를 자꾸 누가 가져가려고 하는지 여러 가지 보안의 기능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일련의 과정을 일레스틱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검색도 하고 싶고, 로깅도 하고 싶고, 보안도 하고 싶고, 그리고 한글 검색, 이런 로그, 클라우드 구축 해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텐데 다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면 이거는 일레스틱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졸업작품을 하시던 이런 팀 프로젝트를 하시던 장점은 저희 걸로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경험은 저희 스택 안에서는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될 거다. 그게 머신러닝이든 다른 파이썬 언어 모델을 넣든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개발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장점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하나 더 나오네. 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희가 모바일 웹 넘어서 데이터 레이크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될 거고 이 데이터를 넘어가게 되면 마이데이터라는 플랫폼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기업에 가시면 여러분들은 이 과정에 따라서 어디에서든 활약할 수 있는 엔지니어가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싶어 하시는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하고 여러분들이 일레스틱에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가고 싶은 회사가 생겼다. 일레스틱을 잘한다. 라고 하면 손 들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여기다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보여드려도 금액이 작거나 그렇게 거기 가서 우리 일레스틱 쓴다라는 얘기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나열한 회사는 어느 정도 계약 규모가 큰 회사들만 나열한 거거든요. 한 몇천만 원 이하는 넣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제 좀 피곤해가지고 다 로고를 하나하나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리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니 작년에 정말 열심히 일을 했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나 더 오늘 이 장표에 넣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맘만 먹으면 갈 수 있는 회사가 너무 많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회사의 메인 엔진, 메인 플랫폼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일러스틱을 잘한다고 하면 언제 어디서든 활약할 수 있는 운동장은 많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희하고 데이터 콘서트 하시고 팀 프로젝트 하시고 졸업작품에도 많이 하시니까 그런 경력들을 많이 쌓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초대를 드리거나 저희가 추천을 해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야간까지 오셔서 시간 낭비했네 이런 생각 안 드시게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그래서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특전 저희 일레스틱과 함께하는 데이터 콘서트에 참석하셔서 어떤 베네핏을 줄 수 있을까? 사실 교육도 드리고 장학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주식 선물하기 기능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팀 프로젝트 했을 때 여러 학생들이 만들었던 그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는 데모 포탈이 있어요. 이건 아직 오픈하기 전이지만 여기에 상명대 학생들 이름하고 상명대 학생들이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같이 넣을 겁니다.
그래서 1년간 운영을 할 거고요. 저희는 4개의 팀이 올라오게 되면 이 환경에 상명대 학생들의 데모를 그대로 게시할 겁니다. 그대로 게시해서 저희가 고객 미팅을 하던 아니면 저희가 세미나를 하던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거고, 거기에 상명대가 뭐 파워드 바이 뭐 상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넣어드려야 되고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로 쓸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여태까지 만들어놨던 데모인데 요 밑에 하나씩 판넬들이 늘어날 거고요. 저희가 그대로 그거를 가져와서 쓰는 건 너무 기업이니까 너무 도둑 같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주식으로 살 겁니다. 네, 저희가 주식을 드리고 그 데이터를 그 값어치를 매겨서 주식을 수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데이터를 사는 게 아니라 그거에 맞는 값어치를 매겨서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데이터 콘서트 마무리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만들어 주시면 그 값어치는 얼마가 될지 몰라요. 사실 주식은 몇 주 안 돼요. 근데 저 지금은 조금 저평가되는 것 같으니까 얘가 한 2, 3년 안에 몇백 불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많이 드린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도 좀 속상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50% 정도 떨어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기능이 생기고 있어요. 저희 뭐 카카오페이나 뭐 KB증권 이런 데서 주식 선물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팀 전체에 할당량을 드리고 저희가 주식을 선물해 드리고 바로 파셔도 됩니다. 바로 파셔도 되고요. 나중에 한 3, 4년 뒤에 저 만났을 때 아직 갖고 있다. 그러면 제가 더 드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런 것들 한번 준비해 봤어요. 저희가 뭐 계속 저희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도 잘 되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게 더 많아질 거고요. 지금 이번 데이터 콘서트 8월까지 진행하시게 되면 팝업하고 병행하시느라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 시간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 준비도 해드리고 잘 도움을 드릴 테니까 점점 작년과 다르게 또 올해 엔지니어 풀은 좋아졌고 저희가 멘토링을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거나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기도 하고 앞으로 더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민님은 여태까지 3년간 꾸준히 저희가 상명대 분들을 종민님께서 지원해드렸지만 종민님을 서포트해 주실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건 한 내년 정도 되면 상명대 졸업생의 엘라스틱 엔지니어 분이 멘토링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빠져도 돼요. 저는 이제 방관, 참관 정도만 하고 그분들께서 알아서 돌아가는 구조를 짜고 저는 이제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준비한 건 없고요. 사실 이렇게 해서 뭐 뒤에 있는 내용을 종민님하고 겹쳐서 저는 여기까지 좀 전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했는데 작년도 저희 동영상 촬영한 거 지금 오픈되어 있죠? 네. 혹시 그 참고로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작년도에도 이 데이터 콘서트를 해서 발표하는 거를 그때는 이제 관객은 없이 그 녹화를 해가지고 그 결과물을 지금 온라인에 올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 어디 가면 볼 수 있나요? 유튜브에서 데이터 콘서트라고 치면 유튜브에서 데이터 콘서트를 치면 알 수 있으니까 그 결과를 보면 훨씬 여러분이 접근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저 질문을 좀 받을까 해요. 그 천안에서도 질문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좀 늦었긴 하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기면 제가 여기 그 대답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저 너무 부러워요. 저 주식을 주잖아요. 제가 그래서 혹시 교수는 안 되나요? 교수가 참여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서프라이즈가 있을 줄 몰랐어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질문 천안은 없으신가요? 아직 뭔지 잘 몰라서 질문이 없나? 없으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 주식 주나요? 물어봐주세요. 타보만 주는 것 같아요. 주식은. 혹시 더 질문 없어요? 아니면 뭐 지금 당장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 문의 아까 있었던 대로 하셔도 되고 혹시 직접 이메일 보내도 되나요? 네, 그 이메일 여기 아까 띄워놔 주시면 그거 적었다가 직접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물어보시고 당장 지금 생각이 안 나도 질문 있나요? 아니? 저는 질문 있어요. 네, 얘기해 주세요. 그 데이터 콘서트 참여하려면 뭐 인원이나 주제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은 팀으로 하는데 한 명도 팀으로 할 수 있고요. 뭐 명수는 상관은 없는데 5명이 넘어가면 팀으로 아마 프로젝트 진행하기는 조금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명 전후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는요, 이번에 특별히 주제를 하진 않았는데 혹시 LRT 쪽에서 예시를 들어주실 주제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그 작년에도 좋은 성적을 낸 팀들을 보시면 이제 그런 그 지역 정보를 공공 데이터에서 지역 정보 받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그 새로운 내가 가게를 낼 때 내면 좋을지 이제 이런 정보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하신 분들이 한 팀들이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엘라스틱의 기술들을 쓰셔야 되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필수성이에요. 그래야 저희가 뭐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나는 데이터 분석 다른 걸로 하실래요? 하시면은 저희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작년에 그렇게 하셨던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제 올라오진 못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엘라스틱을 조금 이제 좀 그 공부를 같이 좀 할 수 있는, 같이 좀 공유할 수 있는 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누구는 나는 좀 시각화에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할게, 누구는 나는 데이터를 좀 엘라스틱이 잘 들어갈 모양으로 이렇게 좀 정제를 할게, 이런 것들 좀 역할 분담이 좀 하실 수 있으실 거거든요. 혼자 하시면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제 생각에는 내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지금 막 관심도 없던 주제 찾아가지고 내가 나는 한번 주식을 분석해봐야겠다 막 이러시지 마시고요.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거죠. 뭐 맛집에 관심 있었던 거나 아니면은 뭐 나는 뭐 무슨 뭐 웹툰 같은 거 관심 있으면 뭐 웹툰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는 그 웹툰 추이 분석 같은 거 해보셔도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문제 해결이라고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냥 그 작은 것부터 아까 공공 데이터까지 다 아우러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탑4 선정할 때 지금 천안 캠퍼스랑 서울 캠퍼스 같이 진행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분은 통합해서. 네, 통합해서 합니다. 네, 전체. 질문을 이번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저기 탑 A, 탑 5, 탑 4 뽑는 거 전부 다 서울 천안 캠퍼스 통합해서 합쳐서 그 중에 에이스 뽑고 발표한 팀 중에 또 4를 뽑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아까 설명해 주실 때 기업마다 엘라스틱 서치를 적용했을 때 상당히 다르게 나온다고 하셨었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이 어느 것 때문에 그런지. 기업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가 다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삼성전자에서 수집되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TV에서 수집되는 로그랑 LG전자에서 수집되는 로그랑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성에서 만든 시스템 그대로 LG에서 적용한다고 해서 이게 똑같이 나오진 않을 거거든요. 또 다르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찌됐건 손을 많이 타야 돼요. 근데 이건 약간 좀 저희가 어디에 이제 영업을 하러 가거나 이렇게 좀 기술 자문을 하러 가면은 꼭 잘된 케이스를 갖고 와서 우리한테 좀 하기를 원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내가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가까웠을 때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그 보장이 없어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질문이 있으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메일을 띄워놓을 테니까요. 메모해놨다가 질문을 하셔도 좋고요. 꼭 여러분 도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